그렇게 식물에 대해서 잘난 척할 만한 입장은 아니에요. I'm a plant killer. Very professional.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도 잘 키우고 있는 아이들, 아직까지 죽이지 않고 있는 아이들 위주로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근데 한번 이렇게 그게 습관이 되면은 계속 보기가 싫어. 못 보겠어. 왠지. 사람이 점점 좀 불편해지니까 식물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개인 기피증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식물이 좋다. 식물 자라는 거 보면서 느끼는 작은 기쁨이 나한테 좀 더 생산적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식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얘네들 잘 자라고 새 잎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안 보고 식물. 처음에는 그냥 진짜 장식용처럼 이렇게 막 저렴한 것만 막 사다가 막 방치해두거나 했었는데 죽여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좀 더 식물에 관심이 더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식물을 조금 더 키우는 법을 조금씩 더 배워가면서부터 이거를 더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 확실히 좀 덜 죽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식물은 또 많이 죽여보기도 하고, 이게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많이 죽여보기도 하고 좀 그래야 또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좀 식물한테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입문자들, 완전 특급 입문자들이 키워야 되는 아이들. 황금죽, 그리고 얘는 개운죽. 무슨 죽이라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웬만하면 그냥 살아있어요. 얘가 황금죽인데 처음에 들여왔을 때는 뭔가 할머니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올드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좀 자라고 나니까 꽤 이국적이고 예쁘더라고요. 이 개운죽 같은 경우도 그냥 봤을 때는 좀 올드해 보였는데 이게 되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쁜 화병에다가 담아놓으니까 꽤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냥 화장실에다가 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 아이인데 안 죽고 잘 살아있어요. 이건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죽지 않고 잘 살아주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황금죽, 개운죽. 일단 얘네들은 무조건 안 죽는 애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아이가 산세베리아도 키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잎이 두꺼운 애들은 이 안에 그 수분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물을 자주 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세베리아가 밤이 되면 숨을 쉰대요. 그래서 침실에 놔두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산세베리아도 추천드려요. 얘도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좀 상처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자르긴 했는데 얘를 처음에는 제가 좀 잘못 키워가지고 이파리 몇 개를 죽였어요. 근데 좀 알고 나서부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새순도 나오면서 잘 살고 있는 아이예요. 죽 종류 다음에 추천하는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 못지않게 죽지 않고 잘 살아있는 아이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맛상게아나라는 아이인데요. 행운목에서 나온 잎을 따서 이렇게 삽목한 거를 맛상게아나라고 하더라고요. 얘도 산세베리아랑 비슷한 시기에 키우기 시작해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운 아이인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초보자한테 중요한 건 죽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스파티클름도 웬만하면 죽지 않고 오래 키울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침실에서 키워가지고 빛을 많이 못 봐서 꽃이 이렇게 좀 녹색으로 피었거든요. 빛을 많이 못 받으면 이렇게 녹색으로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죽지는 않는 그런 아이. 그리고 약간 의사 표현이 좀 확실한 편인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하면은 쭉 늘어져 있고 물 부족 현상이다 라는 게 다른 식물에 비해서 꽤 잘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식물 정말 많이 죽여봤는데 스파티필름은 웬만해서 죽지는 않고 추천하는 초보자들에게. 보기에도 되게 예쁘죠? 요 꽃 피고 이러면 기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사소한 기쁨이지만 좋더라고요. 스킨 답서스. 처음에 제가 받았던 그대로 그냥 그 화분째로 놔뒀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상태가 좀 죽지는 않는데 상태가 좀 메롱메롱한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보니까 통풍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배수도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물꽂이를 해가지고 살려내서 지금 여기다 담아놨는데 얘도 웬만하면 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아이는 바로 요 테이블 야자. 아레카 야자 미니 같은 느낌인데, 아레카 야자는 너무 키우고 싶은데 아레카 야자 대신에 구매했던 게 이 테이블 야자였는데, 테이블 야자는 희한하게 아레카 야자랑 생긴 건 비슷한데 잘 살아요. 저 아레카 야자도 있긴 있어요. 지금 아레카 야자 많이 죽였었는데 다 죽은 와중에 앙상하게나마 1년 정도 살아남은 아이들이에요. 이거를 좀 살려보고 용기를 얻어서 요거를 구매한 건데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봄에 샀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식물들은 일단 겨울을 나봐야 돼요. 겨울을 나봐야 이 식물이랑 궁합이 맞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레카 야자를 제가 왜 추천을 안 하냐면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레카 야자를 진짜 많이 죽여봤어요. 뿌리도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분갈이 같은 거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아이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아이는 아니에요. 막 적극 추천하지는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 키운 지 얼마 안 된 애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노하우를 또 알게 되면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일 예쁘긴 한데 약간 진짜 인테리어만 한철 생각한다고 하시면 구매해도 되는데 이제 쿠폰 같은 게 생겨가지고 쿠폰이랑 해가지고 좀 싸게 해서 샀던 애거든요. 그리고 아레카 야자 구매하실 때 만약에 굳이 구매를 하시겠다면 약간 막 이것저것 파는 그런 쇼핑몰보다 아레카 야자가 주인공인 그 농장 같은 쇼핑몰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오는 애들이 좀 그래도 튼튼하더라고요. 줄기도 되게 두껍고 제가 아레카 야자 진짜 많이 사봐가지고 겨울에 사잖아요. 병들었던 애들이 와가지고 죽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생존 신고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레카 야자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살아있으라고. 아레카 야자 요거 금전수. 금전수가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지만 금전수가 금전운을 불러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금전수를 집에 드리게 된 건데요. 솔직히 금전운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금전수가 초보자들이 키우기 쉬운 식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딱히 신경 안 쓰고 있는데도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아이예요. 그 다음은 바로 이거죠. 테라 몬스테라. 얘는 지금 1년 반 정도 되는데 1년 반 찌고 되게 초라하죠. 근데 이거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이거를 제가 그냥 물에다가 수경으로 하고 그냥 방치를 해놨었는데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죽고 말 이상하네.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있는 애거든요. 제가 그냥 방치만 해놨는데 물에다 넣어놓고 막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자라는지 몰랐어요. 얘가 이거 이름도 몰랐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자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찾아보다가 이렇게 자라는 거고 이렇게 키우는 거고 이런 애구나 라는 거를 그때서야. 원래 내가 다른 거를 구매하면서 얼마 이상 무료 배송 그거 가격 맞추느라고 이거 2,000 얼마였나? 원래 처음에 되게 조그맸었어요. 별로 기대도 안 했었는데 의외로 너무 잘 살아서 당황스러워. 아무리 키우고 싶다고 소문난 애들도 막상 키우면 어려운 애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키워보고 자신감을 얻어서 구매했던 게 바로 요 몬스테라는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잎이거든요. 얘가 햇빛을 더 잘 받았으면 훨씬 더 잘 컸을 텐데 우리 집이 그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않는, 네, 햇빛 잘 들어오는 집에서 키우시면 아마 더 잘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자신감이 또 생겨서 구매했던 조금 더 큰 몬스테라. 제가 아직 이거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거는 좀 차차 제가 좀 더 키워보고서 나중에 또 생존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천은 아닌데 약간 추천하는 아이들. 호야. 이름은 호야. 얘는 한 반년 정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있어요, 얘도. 일단 죽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얘도 생명력이 꽤 끈질긴 아이라서 이쁘기도 하고 이렇게 투명 화분에다가 담아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호야는 작은 화분에다가 넣어주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셀렘을 얘기하려니까 내 맴도 셀렘? 제일 많이 알려준 게 제나두 셀렘이랑 호프 셀렘 있죠. 이 호프 셀렘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지금 병충해 때문에 약 뿌려가지고 욕실에 있어요. 호프 셀렘이 은근히 병충해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습해도 벌레가 생기지만 너무 건조해도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은근히 저는 조금 셀렘이 호프 셀렘은 조금 쉽지 않았는데 제나두 셀렘이 이렇게 잎이 많아가지고 풍성하기도 한데 성장 속도도 꽤 빠른 편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벌써 새순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호프 셀렘만큼 어렵지 않았어요. 셀렘을 키워보고 싶은 초보자분들께는 호프 셀렘보다는 이 제나두 셀렘을 더 추천드릴게요. 하여튼 셀렘 고구마를 그냥 냅뒀더니 싹이 몇 개 난 게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잎을 키워놓으면은.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만큼 자랐어요. 괜찮죠? 나름 특이하죠. 앞으로도 한번 계속 키워보려고. 고구마로 또 키우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파리 자체도 살짝 스킨답서스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키워보고 있어요. 플랜테리어를 준비하며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찍어볼게요.